안녕하세요. 스노우라이딩입니다. 오늘은 1월 균등 청약 방식을 되돌아보고 설 이후에 공모주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기준으로 일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무려 5건 상장이 있었고요. 한 건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솔로엠이 상장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주식이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줘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많이 아쉬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대만큼 따상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날에 하락했지만 셋째 날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왔지만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아쉬운 것은 역시 PB파마였습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가 PB파마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초반 하락의 원인이 이름 변경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상장에 관해 회사의 대응이 조금 어설프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공모주도 주식이니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PB파마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라서 처음부터 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별일이 없지 않는 한 우직하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퀘스트는 큰 상승은 아니지만 초반에 상승을 해줘서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H 테크 청약이 있었는데요. 15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코넥스 이전 사례가 좋지 않아서 저는 안전하게 균등만 청약했습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청약이나 상장은 없고요. P&H 테크 환불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P&H 테크는 환불일이 4일 후에나 이루어져서 제가 균등만 청약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설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P&H 테크가 상장을 하고요. CL앱, 유일에너테크, 오로스 테크놀로지, 뷰노가 상장합니다. 청약 일정, 환불 일정 고려해 봤을 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균등으로는 모두 청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례로 어떤 것을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이제부터는 모두 균등 방식의 청약만 있으니까 먼저 1월 이후 공모주 균등 방식 청약 결과 사례를 돌아보고요. 설 이후 공모주 청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등 방식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CN투스 성진부터 아이퀘스트까지 상장까지 완료해서 증권 발행 신고서가 발행된 건은 모두 5건입니다. CN투스 성진은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하고 일반 경쟁률 674대 1이었고요. 요즘에 보기 힘든 낮은 경쟁률이었죠. 주가도 이에 못지않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엠은 미래에셋, KB, 하나, 신한, 삼성 5개 증권사가 주관했고요. 11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핑거는 대신증권에서 주관했고 939대 1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래에셋 대신증권에서 청약했고 1200대 1이었습니다. 아이퀘스트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했고 무려 28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최초의 균등 방식 청약이었던 CN투스 성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식수 32만 주에 청약 계좌 수가 4만 7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균등 방식으로 50% 이상을 배정하고 대신증권 외에는 50%를 넘어도 균등을 우선으로 배정하기에 32만의 50%보다 많은 19만 주가 균등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균등으로 10주 이상 청약한 모든 분들은 4주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만 주가 비례 방식으로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비례 경쟁률 1636대 1이었습니다.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최소 비용은 1450만원이었습니다. 최대 비례는 20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최대 5억 1000만원을 넣으면 20주 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각 청약 범위별로 배정 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900주 이상을 신청하면 한 주를 받고 2500주까지는 똑같이 한 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50만원을 넣은 사람이나 4천만원을 넣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각 범위마다 들어온 청약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로엠은 미래에셋, KB, 하나, 신한, 삼성증권 5개 증권사가 주관하였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공모 주식수는 미래에셋 70만으로 가장 많았고 KB 19만 주, 하나 17만 주, 신한 15만 주, 삼성 6만 주였습니다. 공모 주식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들어온 청약 계좌 수는 삼성증권이 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서 삼성증권은 한 주를 받고 미래에셋은 5주를 받았습니다. 즉 같은 최소 청약 금액 8만 5천 원으로 미래에셋은 5주, 삼성증권은 한 주를 받았습니다. 주당 2만 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계산했을 때 미래에셋이 삼성증권보다 5배 높은 수익이었습니다. 청약 계좌 수와 청약 수량을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2172대 1로 가장 낮았고 삼성증권이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금융투자가 850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대 7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 1억 36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의 경우는 5400만원을 넣어도 한 주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1450만원을 넣은 사람이나 5400만원을 넣은 사람이나 똑같이 비례 배정수 한 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핑거의 경우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주관했는데 대신증권은 아직까지 증권사 중 유일하게 균등 비율을 50%로 유지합니다. 공모주식수 27만 주이고 청약계좌는 3만 계좌 정도 들어왔는데 균등 방식으로 계좌당 4주를 받았습니다. 만약 다른 증권사에서 주관했으면 주당 5주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례를 보면 공모주식수의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00대 1 정도였고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1200만원 정도를 넣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14주를 받을 수 있었고요. 최대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2억 8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미래에셋과 대신증권 두 군데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미래에셋과 대신증권이 공모주식수도 동등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균등 방식으로 미래에셋에서는 2주, 대신증권에서는 3주를 받았습니다. 청약 계좌 수가 미래에셋이 2배가 넘게 많았는데요. 청약 수량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례 경쟁률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미래에셋 비례 경쟁률이 대신증권에 비해 많이 높은데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최소 비용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따라서 경쟁률만 보고 비례를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 돼버리네요. 그리고 최대 5주를 비례로 받기 위해서는 어느 증권사로 돈을 넣던지 같은 결과였습니다. 계산이 정말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아이퀘스트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했고요. 공모 주식수 40만 주에 8만 3천 계좌 정도 들어왔고요. 균등으로는 3주 받았습니다. 약 25만 주가 균등으로 배정되었는데요. 이후 남은 주식으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7,500대 1입니다. 이자 고려해서 저는 비례 청약을 하지 않았는데요. 비례 한 주는 비교적 싼 증거금인 1,300만 원이었네요. 이런 예측은 너무 어려워서 넣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균등은 무조건 넣어야겠습니다. 청약 주관하는 모든 증권사를 알아놓고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비례 경중률은 미리 계산하고 배정 수량과 이자에 따라서 비례를 넣을지 판단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례를 넣을지 판단하는 것은 많이 어렵네요. 그럼 설 이후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LF부터 올해 초대형 공모 중 하나인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12개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CLF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합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중형 정도 돼 보이고요. 신영증권에서 주관합니다. 키움에서 주관하는 오로스테크놀로지도 유일에너테크와 자본금이 유사한데 시총을 보면 유일에너테크보다 큰 규모로 보이네요. 뷰노는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에서 주관합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요. 비교적 소규모 공모네요.
키움증권에서 주관하는 나노 CMS도 작아 보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영상 제작사인 것 같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 35만 주 공모합니다. PB파마의 동생격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미래에셋과 유안타증권 주관으로 180만 주 정도 공모하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사이버원은 키움증권 통해서 34만 주 공모합니다. 네오이뮨텍은 하나금융투자와 미래에셋에서 주관하는데 합해서 370만 주 정도 공모하는데 꽤 규모가 커 보입니다.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은 정보가 없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가져오겠습니다. 바이오다이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대신증권을 통해 25만 주 공모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올해 대물급 공모 중 하나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합니다. 주관사도 모두 6개로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증권사별로 설 이후의 청약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에서 유안타증권까지 13개 주관사가 주관하고요. 키움증권, NH증권, SK증권은 그리고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올해 처음인데요. 미리미리 개설해서 균등 방식 배정은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겠습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